463번 봅시다. 오른쪽 그림과 같이 한 변의 길이가 4인 정오각형. 정오각형은 특징이 있죠. 일단 한 각은 이제 108도가 되는 거고, 그리고 정오각형 그랬으니까 4, 4야. 이건 다 알죠? 여기도 4예요. 그 다음에 요삼각형을 보세요. 요삼각형. 요삼각형하고 요삼각형을 보세요. 요거랑 요거랑. 결론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삼각형도 이등변 삼각형이 돼요. 얘도. 그리고 얘도 이등변 삼각형이 돼. 됐어요? 그러니까 요삼각형이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 4면은 여기도 4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리고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은 또 합동이야. 요삼각형과 요삼각형은 합동이에요. 그러니까 여기도 4가 되는 거야. 보여? 얘도 이등변 삼각형, 얘도 이등변 삼각형, 얘도 이등변 삼각형. 됐죠?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에서 요 작은 각 있죠? 결론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요 작은 각은 36도. 여기는 108도. 36의 3배가 108도 아니야? 그쵸? 그래서 정오각형 문제는 36의 배수라고 생각하시면 쉬워요. 무슨 얘기냐면 얘가 36도고 한 각이 108도라 그랬지. 그러니까 여기도 108도일 거 아니야. 그치? 그럼 108에서 36 빼봐. 108 빼기 36 해주면 72도죠? 요 각은 또 72도가 되는 거야. 됐어요? 이등변 삼각형이니까 여기도 72도가 되는 거겠지? 이런 식으로 나가. 그럼 다시 72, 72, 144. 180에서 144 빼주면은 다시 요 각이 몇 도야? 36도가 되는 거야. 정오각형이 갖고 있는 성질 중에 하나가 모든 각이 36의 배수예요. 36, 2배, 72, 3배, 108도 이렇게. 그리고 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이등변 삼각형. 그러니까 그려지는 대부분의 것들이 이등변 삼각형이라고 보시면 돼. 됐죠? 문제가 이제 BP의 길이죠. 요 길이 물어본 거예요. 이 길이 X. 이렇게 들어가면 되고요. 결론이 뭐냐면 요거 있죠. 요 이등변 삼각형하고 요 둔각. 그럼 얘도 몇 도겠어? 둔각이니까 108도겠지. 그쵸? 36, 36, 72 이등변이니까 72 빠져나가면 108도 맞지? 그래서 108, 36, 36짜리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고, 여기도 108이지. 108, 36, 36짜리 이등변 삼각형이 이렇게 있는 거야. 됐어요?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인 거야. 됐죠? 다시 요 삼각형 있죠? 요 삼각형하고 요 삼각형이 닮음이야. 108, 36, 36짜리. 그래서 x, x 제일 긴 게 4. 여기는 4, 4 제일 긴 게 x 플러스 4. 됐죠? 그래서 짧은 거 x하고 요 삼각형에서 짧은 거는 4죠? x 대 4는 긴 거 4cm지? 요 삼각형에서 긴 거는 x 플러스 4cm예요. x 대 4는 4 대 x 플러스 4다 이거지. 이렇게 나오는 거고요. 내항 곱하기 외항은 같다죠? 외항 먼저 x제곱 플러스 4x는 16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나가는 거야. 인수분해 안 되니까 근해 공식 대입해주면 돼요. 풀 수 있죠? 그래서 x는 1분의 마이너스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 다시 제곱 마이너스 ac 이렇게 나오는 거고, x는 길이니까 마이너스가 될 수 없지? 마이너스 2 플러스 루트 20. 일단 이게 답이거든요. 답은 2번이야. 답도 중요하지만 지금 여기 정오각형 있죠? 이 문제가 시험에 딱 나왔을 때 바로 들어가야 돼. 여기 요 삼각형 108, 36, 36. 여기 36, 72, 72 이등변 삼각형. 여기도 108, 36, 36. 여기도 36, 72, 72 이런 식으로. 아시겠죠? 자, 다음에 다른 거는 어려운 게 없죠. 넘어갑시다. 자, 70쪽 보세요.
70쪽에 473번 예, 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항식 px 그리고 qx에 대해서 옳은 것만을 보기 위해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문제죠. 기억, px는 0이 실근을 가지면 중근을 가지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예, 딱 봐도 판별식 문제. 그쵸? 그럼 px는 0, 2차 방정식이죠. 예, 실근을 가지면 판별식인데 짝수차의 판별식이지? 짝수차의 판별식이 실근이기 때문에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해야 돼요. 중근도 실근이기 때문에. 그래서 짝수차의 판별식 a 플러스 1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a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그럼 a제곱 사라지고 2a 플러스 1만 남지? 2a 플러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즉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은 이거죠. 그러면 qx는 0 2차 방정식도 실근을 갖냐 여기서의 이제 판별식 얘는 d2라고 할게요. 자, 두 번째 판별식 짝수차 4분의 d2 a제곱 마이너스 이제 ac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 전체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 a제곱 사라지는 거고요. 마이너스에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2a죠. 플러스 2a 마이너스 1 이렇게 나가는 거지. 됐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2a 마이너스 1 얘도 0보다 크거나 같냐고 물어보는 거야. 2a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니? 이 얘기는 마이너스 1 넘겨주고 2로 나눠주면은 a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냐고 물어보는 거죠. 즉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a는 플러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니?를 물어보는 건데 아니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무조건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아? 아니죠. 예를 들어서 0이 될 수도 있는 건데 그죠? 0이면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플러스 2분의 1보다는 크거나 같은 게 아니죠. 기억은 거제. 다음 니은 px는 0 중근을 가지면 얘는 첫 번째 판별식이니까 그냥 d1이라고 할게요. 판별식이 0이면 는 0 근데 판별식 여기 있잖아. 그쵸? 0보다 크거나 같다가 0과 같다로 바뀌었을 뿐이야. 그럼 a가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다가 되는 거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으면 이렇게 말해야지. 예, 마이너스 2분의 1과 같으면은 그러면 qx도 중근을 갖냐고 물어보는 거네. 아니죠. 뭐죠? qx가 중근을 qx는 0. 요 2차 방정식이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여기서의 판별식이 는 0이잖아. 그럼 a가 2분의 1과 같다가 되는 거죠. 마이너스 2분의 1이면 a가 2분의 1이냐? 이거 물어보는 거잖아. 아니죠. 니은도 거짓이 되는 거고. 일단 답은 3번이겠네요. 그러면. 그죠? 자, 디귿 px는 0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가지면 그럼 요거의 판별식이 0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첫 번째 판별식 4분의 d가 0보다 작으면 즉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는 거니까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그렇게 되면 qx는 0이 서로 다른 두 허근을 갖느냐 d2 4분의 d2 얘가 요거 어디였어요? 여기였잖아. 그지? 2a-1 4분의 d2가 2a-1인데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2a-1도 0보다 작냐고 물어보는 거야. 요거 정리해주면은 a가 2분의 1보다 작다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억을 거꾸로 물어봤다고 보시면 되겠네요. 그죠? a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은 그러면 a는 2분의 1보다 작습니까? 이걸 물어보는 거야.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으면 플러스 2분의 1보다 작는 게 맞죠? 예, 그 디귿은 참이 되는 거지. 잘 생각해 보세요. 예, 보기 중에 답은 3번이 되는 거야. 됐고, 다음에 472번도 예, 요것도 연습이 좀 안 돼 있으면은 이것도 틀려요. 예, 분수 루트끼리 분수 계산했을 때 마이너스가 생긴다라고 하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분모만 마이너스죠. A 분모가 마이너스고 정확하게 말하면 분자는 0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해야 정확한 거지. 조건에서 0이 아닌 두 실수 그랬으니까 0보다 크다만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A는 음수고 B는 양수고 그랬을 때 항상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갖는 거
판별식이 항상 0보다 큰 것을 골라보세요가 문제가 되는 거야. 됐죠? b는 양수야. 그럼 기억 판별식 a제곱 플러스 4b가 되는데 제곱했기 때문에 무조건 양수가 되고요. 0이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그죠? 예. 양수가 되고 b 자체도 양수였으니까 양수가 되고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항상 갖는다가 되는 게 맞죠. 기억은 참이 되는 거고요. 니은 여기서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 4a가 되는 거죠. 그럼 b제곱도 양수고 4a도 양수가 아니죠. 지금 a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 곱하기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얘도 양수가 되는 게 맞죠? 예, 마이너스 4a가 양수가 되는 거죠. 그럼 b제곱에다가 양수 더했으니까 양수 되는 거 맞지? 니은도 서로 다른 두 실근을 항상 갖는다가 되는 거고요. 그럼 디귿 여기서의 판별식은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마이너스 4a까지만 쓰면 되는 거고 b제곱은 무조건 양수고요. 0이 아니라고 했으니까. 그리고 4a에서 a가 음수라 그랬지? 네, a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4a도 양수. 그죠? 양수가 돼서 너도 양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기억, 니은, 디귿까지.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없잖아. 일단 답은 4번이 되겠네요. 답은 4번인 거고요. 다음 리을. 짝수차의 판별식이 편하죠? 그래서 a제곱 마이너스 이제 1b. a제곱은 실수의 제곱이기 때문에 양수가 되는 게 맞고 b가 양수야. 그 양수를 뺀 거지? 얘는 음수인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양수에서 이제 빼기, 음수가 들어가는 거니까 얘는 양수가 될지 음수가 될지 모르는 거죠. 리을은 알 수 없다가 되는 거야. 됐죠? 예, 항상 서로 다른 실근을 갖는 것은 기억, 니은, 디귿. 답은 4번. 그 다음에 넘어가서 72쪽에 484번 볼게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내신 대비는 반복이 많이 돼 있어야 돼. 문제집을 한 번 풀고 시험장에 들어간다. 이거는 솔직히 좀 말이 안 돼요. 문제가 특히 내신 같은 경우는 시험 시간이 짧잖아. 어떤 문제가 탁 나왔을 때 그거를 고민하는 시간조차도 줄여야 되는 거야. 거의 없어야 돼요. 보자마자 바로 풀이가 들어가야 되는 거지. 그래서 한 3번, 한 5번 정도는 이제 보고 들어가라고 하는데 얘도 마찬가지야.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4는 1. 근을 알파, 베타, 감마, 델타라고 할 때 역수들의 합을 구하죠. 그래서 이거를 질문을 좀 하는데 학생들이 종종 하는데요. 이렇게 보면 또 풀어. 절대값 x는 1 이렇게. 절대값 x는 1 요거 풀어봐라고 하면 x는 플러스 마이너스 1 이거 푼단 말이야. 근데 이게 x를 단순하게 x제곱 마이너스 4x로 바꿨을 뿐인데 이렇게 나오면 뭔가 이제 복잡한 2차 방정식이 돼야 되지 않냐. 그리고 절대값이 나오면은 얘가 이제 0보다 크거나 같을 때와 0보다 작을 때 두 가지로 쪼개서 푸는 거 아니냐. 물론 그렇게 해서 푸는 방법도 있지. 근데 얘는 의도가 우리가 수학 문제 풀 때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의도가 그냥 이건 거지. 그렇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 한 번, 0보다 작을 때 한 번, 이제 그렇게 풀라는 것보다는 그렇게 풀 수도 있지만, 절대값 x는 1이야. 이게 무슨 얘기냐? 절대값 떼버리고 한쪽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붙여라. 요렇게 풀라는 거겠죠, 얘도. 그래서 x 대신에 이제 x제곱 마이너스 4x가 들어왔을 뿐이야. 그럼 절대값을 벗기면은 x제곱 마이너스 4x는 플러스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그래서 x제곱 마이너스 4x가 플러스 1일 때 한 번 이렇게, 그리고 x제곱 마이너스 4x가 마이너스 1일 때 한 번 이렇게 나가는 거죠. 둘 다 넘겨가지고 한쪽을 0으로 만들어 놓고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은 0, 여기도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한쪽을 0으로 만들어 놓고 2차 방정식에 근이니까 또 실근이라고 안 했죠. 근이니까 실근학은 포함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지? 여기서 실근학은 포함해서 2개, 여기서도 실근학은 포함해서 2개, 총 4개. 알파, 베타, 감마, 델타. 그 문제 보시면은 역수들의 합이야. 딱 봐도 근과 계수와의 관계죠. 여기서의 근을 알파, 베타, 여기서의 근을 감마, 델타라고 할게요. 그래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하면
알파 플러스 베타는 4가 되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는 거고 여기도 마찬가지. 근과 계수와의 관계 알파 플러스 먼저 알파 플러스 베타는 똑같이 4가 되는 거고 알파 곱하기 베타는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이렇게. 잠깐만요. 여기가 이제 감마랑 델타라고 하기로 했지? 감마 플러스 델타가 4고요. 여기도 감마 곱하기 델타가 이제 1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래서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 계산해서 그러니까 통분이죠. 통분해서 계산해주면은 이쪽에 있을까요? 통분해서 계산해주면은 알파 곱하기 베타분해가 되고 정확히 쓰면 이제 베타 더하기 알파인데 바꿔가지고 알파 더하기 베타 이렇게 쓸게요. 감마분의 1 더하기 델타분의 1 얘도 마찬가지야. 감마 곱하기 델타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 이렇게 쓸게요. 알파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1 알파 플러스 베타 4 마이너스 1분의 4니까 마이너스 4가 되고요. 감마 곱하기 델타 1이죠. 1분의 감마 더하기 델타 4 1분의 4니까 플러스 4가 되는 거예요. 답은 0이 되는 거예요. 3번이 답이 됨을 알 수가 있다 이거지. 그 다음에 넘어가서 490번이 이제 상으로 돼 있는데 요거는 연습을 좀 혼자 하라는 의미에서 요걸로 갈게요. 똑같은 문제야. 뭐냐면 문제 풀 때 이게 기계적으로 이 문장을 딱 보고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그러면 뭐 이용해야 돼? 근과 계수요 이렇게 말한다고. 맞아.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을 해.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기로 했으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이제 a분의 b가 돼서 3a 마이너스 2가 될 거고요. 알파 곱하기 베타는 a분의 c죠? a분의 c니까 1이 돼. 그래서 대부분 알파 플러스 베타와 알파 곱하기 베타 이거 두 개를 이용해서 문제가 풀리게끔 출제를 하는데 간혹 가다가 요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고. 요렇게나 요렇게 물어볼 때가 있다고. 무슨 얘기냐면 뭐 a도 막 들어있어 그지? a 알파 이런 거를 계산하라.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가 나오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할 때가 맞긴 맞는데 대입하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야. 알파가 어쨌든 근이라고 했잖아. x에다가 알파를 넣으면 얼마가 나와? 0이 나온다고. 그래서 대입도 생각을 하고 있어라. 그래서 알파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1은 0. 물론 x 대신에 베타를 집어넣어도 0이 나오는 게 맞죠. 그래서 가만 보면 알파 제곱 있지? 마이너스 3a 알파가 이렇게 전개하면은 마이너스 3a 알파가 나오는 게 맞잖아. 그 플러스 1이죠? 그래서 알파 제곱 마이너스 3a 알파 플러스 1 는이 되고요. 여기 플러스 2알파 보이죠? 플러스 2알파가 넘어가서 마이너스 2알파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요 값이 마이너스 2알파가 되는 거고 뒤에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그러면 되죠? 뒤에는 마찬가지 방법으로 마이너스 2 곱하기 베타가 된다 이거죠. 이 대입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2알파 곱하기 마이너스 2베타가 돼서 4알파 베타를 구하시오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4알파 베타. 그 다음에 이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답은 4다.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지. 됐죠? 나머지 문제도 보면은 여기도 마찬가지. 여기도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할 때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하는 게 맞지만 문제를 보시면은 알파 제곱 뭐 더하기 3알파 마이너스 4 이런 것들이 있다고. 그 대입을 하고 대입도 하고 근과 계수도 이용하고 해서 푸는 거야. 됐죠? 여기까지 정리해 봅시다.